살아가는 동안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는 말처럼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 제가 계속 이때까지 삶이 다이어트였습니다. 어느 순간 몸무게가 90kg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죽겠다. 다이어트는 누구나 시도할 수 있지만 모두가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거나 식사량을 줄여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이나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독소가 원인인 분이 많습니다. 음식을 폭식이나 과식을 하게 되면 음식으로 생기는 독소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 같이 정신적 독소가 쌓이게 되면 우리 식욕을 자극하게 돼서 원치 않게 폭식이나 과식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독소들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 물질도 일으켜서 혈관을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와 같은 여러 가지 독소들을 처리해줘야 식욕도 조절되고 살도 빠진다고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호르몬 분비량의 변화로 체중 감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혼자 무작정 다이어트에 뛰어들기보다는 현재 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맞춤형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게 고민 해결의 관건이죠. 건강하고 날씬한 몸은 해독과 체질 개선에 달려 있습니다. 한의사 나성훈 원장과 함께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보인 씨는 최근 들어 뱃살이 눈에 띄게 늘어난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체중도 꾸준히 증가해 이제는 90kg을 훌쩍 넘길 정도죠. 배가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좀 이 상태에서 할 때도 좀 불편하신 점이 좀 있어요? 이럴 때 방금 숙였다가 일어날 때 가끔 이제 좀 숨이 차고 이렇습니다. 20대 때까지는 70kg대였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체중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식욕이 폭발해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기도 하는데요. 건강에 좋지 않은 걸 알지만 식습관을 바꾸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녁 대신 이렇게 해서 대신에 이걸 야식을 먹으면서 밥을 또 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식사 대용으로 밥을 안 먹으면 이제 치킨을 시켜갖고 이제 저녁처럼 먹습니다. 예. 날이 갈수록 심해진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가족들로부터 전문적인 치료를 권유받을 정도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겼죠. 허리와 무릎도 성치 않습니다. 따로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 제가 계속 이때까지 삶이 다이어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몇 개월 했다가 잠시 또 멈췄다가 또 의자 펴고 또 다시 또 쪘다가 계속 그걸 몇 년간 계속 반복해 오면서 관절이 좀 아픕니다. 살이 찌다 보니까. 중학생 시절에 유도 선수로 활약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살이 잘 빠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운동을 계속 꾸준히 했는데 그래서 뭐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늘어서 만약에 체력은 좀 좋아져 가지고 바깥에서 행사를 할 때 한 20일 이상 행사를 할 때 같은 경우도 체력으로는 버티는데 살은 안 빠지더라는 거죠. 이제는 정말 날씬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165.8cm의 신장에 체중은 97.1kg, 복부 둘레는 118cm, 혈압은 169에 98로 고혈압에 속합니다. 병원에 혈압이 높아서 가도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체중을 줄이십시오. 당뇨가 온 분들도 의사 선생님도 이야기하죠. 체중을 줄이십시오. 무릎이나 허리 관절이 아파도 체중을 좀 줄여보라고 권합니다. 이 말은 체중이 늘고 뱃살이 늘면 크게는 먼저 관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부담이 가서 무릎의 문제, 허리의 문제, 어깨, 목의 문제를 일으키지만 이것이 오래되면 대사장이 일으켜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런 우리 몸의 성인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계속되게 되면 혈관의 손상을 일으켜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죠. 단순히 체중이 늘고 뱃살이 나오는 것이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뱃살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서보인 씨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쌓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머리와 가슴 쪽으로는 계속 열이 쌓이고 하체 쪽은 차가워지는 게 특징입니다. 체중을 줄이게 되면 지금 가장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코골이, 나마가 올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코골이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지금 높아서 고민하시는 혈압도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복부도의 지방들도 많이 없어지게 되면 체형도 개선되어서 척추 쪽으로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해 건강한 몸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방분해 전기침은 뱃살처럼 손에 잡히는 두꺼운 피하 지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수한 파장의 전류가 체내에 흐르면 열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분비가 늘어나는데요. 단순한 침보다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인 어혈을 빼는 금지노객 사혈요법도 시행합니다. 이렇게 혀 밑에 혈관이 굵게 보이거나 진한 분들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혈액 속에 혈전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가 되게 많은 겁니다.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인 경우가 많고 이것이 오래되면 혈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심장 아니면 혈관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성인병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혀는 심장과 비장의 기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혀를 보고 현재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는데요. 몸 곳곳에 있는 정맥 혈자리 중 혀 밑에 있는 금진과 오객이라는 혈자리에서 어혈을 빼내면 체내에 쌓인 독소가 사라지면서 즉각적으로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상부에 모여있던 열이 골고루 분산되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각종 질병도 예방할 수 있죠.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이고 다른 분보다 양이 많이 나왔다 그렇죠? 네. 네. 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죠. 내 안에서 나온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피만 빼는 건 줄 알았는데 네네. 막 실 같은 게 우리 목표는 네. 피를 빼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 혈액 안에 있는 찌꺼기 실 같은 걸 좀 뽑아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혈전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 열을 많이 받게 되면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열을 많이 받게 되면 저기 엉겨요. 네. 그러니까 그 뱉어냈을 때 그게 엉겨서 실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나서 느낌은 좀 어떠세요? 느낌은 어깨 부분이 좀 묵직했던 부분이 네. 가볍고 네네. 네, 지금 뭐 머리도 가벼워진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도 알려드리고 갱년기에 접어든 알려드리면서 박필순 씨도 친한 친구의 추천으로 한방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1117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그전에는 저 혼자서 그냥 해보려고 뭐 운동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게 없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한 3개월 만에 갔는데 이렇게 날씬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해서 도대체 빠졌냐고 제가 물었지.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나보고 권해줬는데 야, 내 정도면 내가 뭐 뚱뚱해 이래서요 저는. 그랬는데 나중에 나보고 옷을 벗어보래. 옷을 벗어보라더니 배를 보는 순간에 지목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니도 해야 된다고. 아니다 나는 아니다 했는데 결국엔 그 친구 이제 설득에 의해서 오게 됐죠. 임신과 출산을 거친 후에도 48kg이었던 체중은 40대 중반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찾아오면서 50kg을 돌파했습니다. 그때부터 뱃살이 늘기 시작했는데요. 음식을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기 좋게 살을 뺄 수 있는지 고민하던 와중에 한의원을 다니며 날씬해진 친구를 보고 희망을 얻었죠. 박필순 씨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춘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이제 제일 고민해 보니까 아이고 나는 막 운동도 맨날 열심히 하고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는 게 고민 아닙니까 어머니? 네. 그게 어머니보다 신진대사가 낮아서 그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어머니는 남북에는 아이고 요 나이에 뭐 요 정도 몸이면 딱 됐지 이래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근데 그게 뭐가 보냐면 여기 보시면 위쪽에는 온기가 좀 있지만 손끝, 발끝 이렇게 여기는 어머니 까맣게 됐잖아요. 촬영이 안 된 게 아니라 요 붉은 부위에 비해서 4도 이상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체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에너지 생산이 잘 되지 않아 살이 쉽게 찝니다. 기초 대상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음식도 적당히 먹고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체력보다 과로보다 신경 쓰면 빨리 지치는 거죠. 신진대사를 높이는 치료를 진행할 건데요.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부위의 지방층에는 저절로 녹는 실을 수십 개 주입하는 매선요법을 진행합니다. 지방 분해 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콜라겐 합성을 유도해 피부와 연부 조직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근육량이 적은 여성들은 피부에 한정된 공간에 지방이 많이 축적돼 살이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단한 살은 운동으로도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지방 분해 약침으로 도와줍니다. 나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잘 안 빠지는 부위의 지방을 녹는 것들을 병행해 놨거든요. 그래서 뭐 처지는 것도 덜해지지만 균일하게 그 안 되는 부위, 특히 어디 옆구리 이런 게 참 잘 안 되거든요. 그 부위에 많이 빠질 거니까 만족이 되게 높을 겁니다. 일상에서는 갱년기 건강을 증진하고 신진대사를 높이는 약재들로 구성된 한약을 꾸준히 복용해 지방 분해를 가속화할 겁니다. 보통 젊은 분들은 먹는 양에 비해서 움직이지 않아서 살이 찝니다. 즉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이죠. 그러나 갱년기 여성들은 근육이 줄어들고 호르몬이 감소해서 먹은 것을 에너지 쓰지 못해서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러므로 갱년기 여성들은 오히려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여러 가지 약재들이 들어가서 여성 호르몬을 보충을 하고 근육을 늘어줌으로써 지방이 분해되므로 갱년기 보약을 통해서 식욕 조절되고 체중이 줄어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보인 씨의 다이어트는 무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어진 위장을 줄여주는 약재들로 만든 위축탕을 꾸준히 복용한 덕분에 식욕이 안정되고 있죠. 제가 지금 98.7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91.7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7kg 가까이 지금 9일 만에 지금 뺀 거죠. 한약을 통해 식욕이 줄어들고 나면 큰 문제거리였던 과식과 폭식은 자동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어느덧 다이어트 한 달 차에 접어든 서보인 씨. 겉으로 보기에도 뚜렷한 변화가 있는데요. 체중을 약 10kg 감량하고 복부둘레가 20cm 정도 줄었습니다. 혈압도 많이 떨어졌죠. 오늘 한 달째인데 네. 지금 한 10kg 정도도 잘하신 거고요. 원래 군대 갈 때 70 한 2, 3, 4, 5 정도 나갔으니까 네. 여기서 또 한 10kg 정도 줄이면 거의 이제 총학대 보험이 가까우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간 한 2달 해가지고 네. 그 도달하면 성공적으로 몸도 만들고 또 몸도 가벼운 상태에서 유지를 오래 할 수 있을 겁니다. 목표는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서보이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피로하고 이러니까 밤마다 이제 폭식하게 되고 또 과식하게 되면 살이 많이 쪘죠.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머리에 열이 많이 차서 두통이라든가 눈충혈이라든가 혈압 같은 게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혀 밑에 사혈을 해서 스트레스를 처리해주고 또 독소들을 제거해주니까 식욕도 안정이 되고 체지방 분해도 원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는 열이 내리니까 몸이 굉장히 안정 상태가 되어서 생활하기도 좋고 몸도 매우 가볍고 다이어트도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한 10kg 정도 감량을 더 할 걸로 보여지고 그 뒤로 유지를 잘하면 몸이 이걸 자기 몸으로 세팅을 해서 또 건강하고 또 가벼운 몸으로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번 주 3주째 해가지고 이제 앞자리 숫자를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하면 점점 더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옛날의 모습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코골이가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골이 어플을 깔아가지고 계속 밤마다 이렇게 쟀어요, 자면서. 처음에는 되게 좀 수치가 높았는데 그것도 수치도 좀 낮아지고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이 낮아지는 부분이 제 눈에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사무실에서도 직원들이 체중이 많이 빠졌다고
주변 사람들도 얘기해 오시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박필순 씨도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날아갈 것 같죠. 상상이 안 되는데 제 이렇게 몸 변한 모습이 지금 너무 만족합니다. 즐기면서 한 편인 것 같은데 크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 약 덕분인 것 같아. 한약을 같이 병행을 했으니까 뭐 배고픔도 별로 없었고. 목표했던 48kg보다 더 많이 감량했고 콤플렉스였던 뱃살이 많이 줄면서 소시적의 날씬한 몸매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배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재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자로 재봐도 원래 89cm다 73cm니까 16cm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뱃살이 많이 준 거죠. 전에는 사람들이 다 적게 먹고 그 막 운동화 빠진 줄 알지만 신진대사 떨어져서 혈액순환 안 되면 온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모를 못 해요. 제가 그걸 지금 느끼고 있는데 몸 체질 개선까지 조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얼굴살이나 이런 좀 필수적인 게 너무 빠지고 뭐 처지고 이렇게 안 좋은데 그거 없이 쓸데없는 지방만 줄이는 게 좋은데 딱 복부 지방이 많이 줄어서. 대사 저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차근차근 해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만족합니까? 생리가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엄청 복부 쪽으로 살이 많이 찌셨는데 매선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약침을 맞고 복부 위주로 관리를 하니까 많이 줄어가지고 몸도 가볍고 배도 따뜻해서 고마워하시죠. 특별히 또 늘 추위를 타고 신진대사 떨어지니까 피곤해 하셨는데 지금 체열사에서 보는 바대로 파랗게 순환이 안 되는 복부라든지 전신순환이 좋아져서 체열사진으로도 붉게 잘 나타나고 있지만 이 폐경 이후에 신진대사가 안 되어서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에도 안 빠진 살들이 굉장히 빠르고 아주 이쁘게 살이 잘 빠진 것이죠. 변신을 이끈 1등 공신은 단짝 친구인 구미순 씨입니다. 사이좋게 날씬한 몸을 갖게 됐습니다. 제 뱃살이나 친구 뱃살이나 똑같았거든요. 항상 똑같아요. 지난해는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치료 와서 입으니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튜브가 하나 없어졌지. 친구랑 저랑 튜브가 하나 없어졌어요. 친구가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친구가 저 선망의 대상입니다. 지금 친구처럼 이렇게 유지하는 게 제 목표예요. 최은지 씨는 2번의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체중이 20kg 넘게 늘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면서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남편이 한 10시쯤 퇴근하면 그때 야식을 시켜서 둘이서 하루를 얘기를 나누면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되게 즐겁게 마무리를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몸무게가 90kg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죽겠다. 작년 1월에 다이어트를 시작한 후로 체지방이 눈에 띄게 줄면서 현재는 60kg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몸도 많이 무거워지고 여러 가지 나쁜 증상 생겼지만 심리적으로도 힘도 들고 스트레스 쌓이니까 자꾸 신랑한테 좀 짜증을 내거나 이런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굶어도 보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하셨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소개받고 제가 내원하신 것이죠. 다이어트 전에 입었던 옷은 사람 한 명이 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게 원피스였다고요? 네네, 원피스. 제가 원래 즐겨 입던 원피스였어요. 두 분이 들어가시겠는데요? 네, 지금은 그렇게 해도 될 만큼 많이 빠졌네요. 살이 많이 빠진 만큼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위축탕으로 노폐물을 배출해 식습관을 개선하고 식욕이 조절된 상태에서 유지환을 꾸준히 복용한 덕분에 신진대사량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조금만 움직여도 살이 잘 빠지는 몸이 됐죠. 3개월의 집중 감량 기간 후에도 요요 현상이 쉽게 찾아오지 않는 체질로 바뀐 겁니다. 최은지 씨의 변화에 남편 최광용 씨도 자극을 받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많이 빠지는 거 보고 나도 해볼까? 근데 나는 표준이야 라는 생각을 80kg대가 나의 표준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의원에 상담을 받으니까 제 키에 60 몇 킬로가 표준 몸무게라 하시더라고요. 3주 만에 약 7kg을 감량했습니다.
식욕이 잡히고 소화도 잘 되기 시작했죠. 일반적으로 40대가 되면서 뱃살이 일어나는 남자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즉 낮에는 막 배달음 시켜 먹고 저녁에 친구들하고 뭐 고기도 먹고 참치도 먹고 야식도 이렇게 하게 되니 점점점 나이가 되면서 뱃살이 나오는 그런 이제 전형적인 남자들의 살찌는 패턴이었죠. 지금 3주 정도 위장을 줄이고 체중을 감량하는 식이요법을 했는데 지금 3주 만에 7kg 빠졌거든요. 근데 내용이 좋은 것은 7kg 빠졌는데 대부분이 지방입니다. 즉 체중이 빠졌는데 근육은 소실되지 않고 지방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다이어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기가 많이 지지 않고 기운이 빠지지도 않으니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겠죠. 지금 저희 신랑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감량기여가지고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이랑 야채 위주로 지금 섭취하고 있고요. 저는 평생 이렇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밥도 먹고 그리고 일반식도 다른 애들 먹을 때 치킨도 한 조각씩 빼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조절하고 있는데 이만큼만 먹어도 확실히 배가 차고요.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고기 한 200g 정도 먹고 야채랑 같이 먹으면 전혀 배가 고프지 않고 그리고 원래 고기를 좋아해서 이 다이어트하는데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 분해로를 활성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혈당을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을 빨리 올리는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줄이고 당을 천천히 올리는 고기라든가 생선 같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트하는 초기에 한약을 먹으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탄수화물을 제한하게 되면 빠지지 않던 지방 분해로가 활성화돼서 살이 잘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고 회식이 잦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살이 찌기 쉽습니다. 작년 5월에 한의원을 찾은 이준석 씨는 취직한 후로 체중이 20kg가량 늘어나 111kg에 육박했는데요. 가족의 권유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80대에서 계속 110까지 좀 꾸준하게 왔다 내려가 다이어트 해도 이제 좀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110kg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힘만 되면은 그냥 먹을 것만 계속 찾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계속 입안에 뭘 넣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체중이 그렇게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이어트를 한 결과 다시 80kg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체지방도 절반 이상 감소했죠. 오늘 몸무게가 딱 검사해보니까 지금 6개월 만에 26kg 빠졌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하나 꺼내야 된 거예요. 네네. 근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은 체지방이 43.2에서 21.2니까 22kg 빠졌어요. 이게 우리 환자분들 설명하는 지방 모형이거든요. 여기 1kg. 부피가 생각보다 크죠. 지방이 물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지방 위주로 감량되면 좋은데 이게 1kg니까 몸에서 22kg 빠진 거죠. 축하합니다. 몸무게가 사진으로 비교해 보니 뱃살이 들어가면서 휘어져 있던 허리가 바로 섰습니다. 근육은 없었고 힘도 그렇게 많이 안 들었거든요. 배도 많이 안 고팠고 혹시나 그러다가 이제 저도 모르게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뭐 조금 먹고 이러는데 또 어떻게 귀신같이 알으셨는지 전화나 이제 메신저로 이제 이런 걸 좀 금방 해결책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거주지가 창원이다 보니 한의원에 자주 올 수 없었는데요. 대신 문자와 전화를 통해 수시로 몸 상태를 확인하고 조언을 얻으면서 의지를 다졌습니다. 덕분에 소화 비만에서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른 몸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쉽게 살이 찌는 분들은 혼자서 하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 운동선수들도 영양사라든지 아니면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아니면 코치들이 붙어서 밀착해서 관리해주게 되면 훨씬 좋은 결과, 성공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욕이 높고 혼자 잘 못하는 분들은 전문가들이 SNS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티칭도 하고 솔루션을 해주면 누구나 쉽게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혼자만, 원래 다이어트라는 게 혼자만의 싸움인데 누군가 옆에서 이제 같이 케어해 준다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다이어트가 꼭 외로운 싸움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력자가 곁에 있다면 좀 더 즐겁고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죠. 정확한 진단으로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를 알고 체질을 바꾸는 맞춤형 다이어트를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 다이어트 하기 힘든 분이나 아니면 자꾸 빼도 요요현상을 겪는 분들은 무조건 자기는 잘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에게 꼭 맞는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체중 감량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